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두 가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전화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 계속 상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생방송 유튜브 화면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그 다음에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들도 방송 진행 과정에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화와 유튜브 상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그 상담 신청을 받으면서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상승과 하락을 계속 왔다 갔다 넘나들고 있어요. 코스피 현재 0.08% 소폭 올라와 있고, 코스닥은 0.02% 소폭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 계속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오가고 있는 모습이라 올라오고 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보면 정말 어수선하다라는 그 표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만큼 종목들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었고, 그러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근래 들어서요, 2차전지 쪽이 약간 주춤하면서 새로운 종목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전도체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초전도체 쪽도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해왔는데요. 어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그 상온에서 초전도체에 대한 어떤 그 논문이 한번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어떤 그 반박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에서 주가가 막 급락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이거는 되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거야. 정말 그 언론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다시 또 주가의 매수로 모아지면서 오히려 급락 이후에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을 두고 포모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 포모 현상이라는 건 나만 뒤처질 수 없다라는 그 소외감에서 나오는 그 심리적인 현상인데, 근래 2차전지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다는 거죠. 나는 저게 없는데 저걸로 부자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초전도체 이쪽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의 물량들이 그쪽에 들어왔다고 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이 뉴스를 잘 믿지 않고 그냥 매수가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가요? 이런 식의 투자, 사실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에 좀 가깝죠. 우리는 투자라고 하면 최대한 위험을 줄인 가운데 이제 수익성을 높이는 그런 선택을 해야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는 갖고 있어도 너무 고가권이니까 매수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뭐 3, 4%만 올라가도 종목을 팔 수밖에 없게 되고, 하지만 갑자기 떨어지게 된다면 뭐 20%, 30%의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손실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사람들은 너도나도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경고를 지금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2차전지의 경우에는 최근에 힘이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가가 밀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만 신용 물량이 무려 2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이 신용을 쓰라고 약간 권고하듯이 뭐 하고 있다라는 어떤 기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신용을 통해서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이렇게 신용이 계속해서 이 하락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물량의 신용 물량이 쌓였을 때 항상 이 신용은 반대 매매로 터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차전지도 신용을 무제한으로 쓸 수 없고 여기서 조금씩 더 흔들어 주면은 결국은 위에서 썼던 신용 물량들이 하나씩 터지고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고 아래에서 산 신용 물량까지 다 연쇄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들에 너무 여러분들께서 열을 올리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급을 보면 최근에 기관 쪽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전체 시장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업종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특정 업종의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업종의 수급을 조금씩 파악하면서 외국인들이 어느 업종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께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라간 종목들은요. 과거에는 다 밑에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어느 순간 수급이 쌓이고 그 순간 주가는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그 종목들보다 많이 뉴스화되고 있고 시끄러운 종목들보다는 슬금슬금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신데 오늘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HK 이노엔이고요. 이노엔. 네. 네, 금액은 49,900원에 20%요. 49,900원에 20%. 지금 그 소리가 제 소리가 들리는데 그 TV 소리는 좀 줄여주세요. TV 안 보고 있는데 그래요? 아마 제 볼륨 때문에 그런가? 스피커폰으로 하고 계신 거가 그군요. 아니요, 스피커폰이 아니고 핸드폰을 세게 해놨나 봐요. 그래요? 네. 네. 자, 이제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딱 좋아요. 네네네. 자, HK 이노엔 이 기업은 상장이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알고 매수를 하신 거죠? 네. 네. 한국콜마가 인수한 네, 맞아요. 그 CJ 헬스케어 네. 였는데 네. 그다음에 약도 위장약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외국으로 기술 수출도 하고 수출도 올해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약간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PER 그다음에 PBR 이런 게 약간 좀 낮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진짜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하셨네요. 네, 투자를 해본 건데 네.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게 네. 보호 예수 물량이 네. 또 2년 되면 네. 9일날 또 풀린다는데 네. 그런 게 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중기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네. 대략 목표가를 얼마 정도 잡고 가야 될지 몰라서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래 본 건 아닌데. 오래 본 건 아니고요. 그 대신 그냥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중기로 지금 투자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물어봤을 때 이 정도까지 얘기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놀랐어요. 그래도 다 멘토님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HK 이노엔이 지금 8월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는 그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보면 이제 이 기업 말고도 8월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주가에는 당연히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는 건 이건 당연히 악재는 맞아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요소이긴 맞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팔지 못했던 거 일단 이 기업이 상장되기 전의 가치보다 상장이 됐을 때의 가치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분을 당연히 상장된 이후에 팔면 더 이득이 남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팔지 못하게 만들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팔게 하는 게 바로 보유예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8월 달에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면 당연히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약간 좀 저해 요소가 되긴 한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HK 이노엔, 한국콜마 쪽에서 인수한 회사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개별적 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거기다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컨디션 아시죠? 술 마시면 컨디션 많이 먹잖아요. 이 회사의 제품 아닙니까?
이 외에도 네.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네. 중장기로 간다라고 하면 이미 이 기업은 1년 정도의 기간이 거의 상장되고 나서 거의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충분히 주가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추가 매수는 안 하실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네. 이 회사도 최근에 보면 이제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막 움직인다? 근데 이 종목이 그냥 네. 거기에서 바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모든 네.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요. 대표주들이 네. 먼저 살짝 움직이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이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IT도 삼성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주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네. HK 이노에는 49,000원이면 제가 볼 때는 끌고 가신다면, 만약에 좀 길게 보고 가신다면 저는 45,000원 네. 정도까지도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주가가 또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네. 많이 떨어지면 그때 나중에 사실 단가를 낮추면서 비중을 실어도 네.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가치를 조금씩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5,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만약에 단가가 네. 떨어지면 어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그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3만 원 네.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네. 방송을 네. 평소에 많이 보신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네, 또 네. 유튜브 방송을 할 때도 많이 오시죠. 네, 네, 참여하시나요? 맞아요. 그러면 저한테 네, 그때 네, 한번 질문 주세요. 이 종목이 3만 원 아. 아래로 떨어지면 제가 한번 네. 이야기를 다시 봐드릴게요. 추가 매수가 아, 가능한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와, 정말 저도 봐도 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매수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역시 조금씩 점점 더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일양약품요. 이량약품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35,500원이고요. 네. 지금 2년 좀 됐나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추가 매수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봤어요. 사실 일양약품은 상담이 평소에도 많이 들어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추가 매수를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일양약품을 이제 물어볼 때마다 이건 추가 매수를 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 바닥이 확실하게 잡혔다는 그 신호가 안 나와서 저조차도 이제 네. 추가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 일양약품도 만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네.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되면 제가 방송에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만큼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물려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일양약품은 지금 저점이 아직 나왔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게 네. 저는 그렇게 멀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아직 잡히진 않았지만 멀진 않았다라는 거고,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거래가 오늘 평소의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아직은 좀 부족하죠. 이제 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많이 얘기하죠.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기준은 얼마로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일평균 거래량은 20만 주, 거래대금은 20억 이상. 이건 아직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부족해요. 아마 이 종목은 저점이 잡힐 때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20만 주, 20억 이상이 될 거예요. 그때가 아마도 추가 매수의 자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양약품, 네. 제가 볼 저도 때는 이제 만약에 말씀하세요. 18,000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8,000원을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저점이구나 생각하고 매수를 많이 했을 거고요. 이 물량을 아마 소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18,000원일 거예요. 그럼 이때는 네. 거래가 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18,000원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거래가 지금 앞에서 제가 이 거래량 보이시죠? 네. 여기 이날이 지금 7월 26일이거든요. 거래가 가장 예.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예. 7월 26일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8,000원 위로 올라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 지금 비중도 20%니까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 네.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아시겠죠? 네, 그거 한번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앞전에 네. 7월 26일 날 거래량보다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18,000원을 넘어가야 예. 됩니다. 요거 잘 예, 그리고 이제 기억하셨다면. 보유. 네. 예, 보유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보유하셔야 돼요. 8짜리는 아니에요, 절대. 네. 예, 네, 잘 한번 끄가셔서 예.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CS 윈드. CS 윈드.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8,000원에 10%입니다. 78,000원에 10%요. 예, 예. 자,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혹시? 아니요. 한 달 안 됐죠? 예, 예. 떨어질 때 매수하셨네요. 근데 그때 왜 매수하셨을까요? 옛날부터 봐왔는데 못 사고 있었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네. 많이 내려왔다고 샀는데. 제가 볼 때 그 주식을 따로 공부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예,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일단 CS 윈드 이 회사를 봐왔다는 건 주가가 예전에 좀 잘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올라가면 잘 봐요.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떨어지는 종목들은 평소에 눈에 다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때 내가 저거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떨어지면 그때 이거 기회인가 싶어서 매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보시죠. CS 윈드가 이제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실적 잠깐 확인해 보면 이 회사는 2022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어요. 이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또 당연한 건데, 그런데 2023년도에 오히려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그동안 계속 이제 상승을 좀 유지해 줬어요. 근데 보시면 아마 그 TV로 보신 분들 중에서 주식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매수하신 가격이 딱 여기에 걸렸어요. 자, 주가가 딱 화면에 보세요. 주가가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계속.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쭉 이렇게. 그렇죠? 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흔히 달리는 말이라고 표현을 해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방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럴 때 올라타서 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매수하신 이때는 뭐냐면 주가가 위에서 올라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향을 바꾸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자리는 매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셨으면 이거 안 샀을 텐데, 이 자리에서는, 이 가격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등 나오면 좀 정리를 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은 75,000원. 75,000원 반등 나오면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 어느 정도에 내려가면 손절해야 될? 네, 손절가도 잡아드릴게요. 지금 그래서 손절가는 7만 원이에요. 7만 원 위에서만 반등 주면 7만 5천 원 부근에서 나와도 괜찮고요. 다만 7만 원 가격을 깨면 주가가 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혹시 잘 정리가 되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종목이 좋아요. 좋은 종목은 아닙니까? 회사에 대한 부분, 회사는 풍력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신재생 에너지는 좋아질 것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올해 주가가 올라갈지 아니면 내년에 올라갈지 아니면 내후년에 올라갈지 아니면 10년에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서 지금은 떨어지다가 5만 원, 4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뭐 2년 후에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하시고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건 회사의 중요성보다는 지금 당장의 주가의 흐름, 실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고 시청자분은 분명히 이 종목을 길게 보신 건 아니라는 거죠. 맞잖아요. 예. 그죠? 예.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좀 수익 내고 나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셨을 텐데 그럼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야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장투하신다면 뭐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처음에 애초에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7만 5천 원과 7만 원을 잡아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현대유아 85,000원 20%. 85,000원에 20%요. 예.
아, 이거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 고생을 아프죠? 너무 많이 해서 이 골치 아프겠네요. 이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주가가 올라갈 듯 말 듯. 지난번에 보니까 8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네요, 또. 추가 8만 매수 원. 혹시 하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추가 매수를 안 하신 상태에서 20%의 비중의 매수 예. 가격이라면 애초에 너무 좀 무리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이미 지금 시간이 매수하고 나서 약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제가 생각에는 85,000원 이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는 가격은 아니에요. 추가 매수를 하지 네. 않아도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금 기다렸던 시간만큼의 어떤 좀 시간 투자가 앞으로 더 필요해요. 예. 그래서 근데 추가 매수라는 조금- 것도 네, 뭐 지금 혹시 뭐 조금 더 사신다라는 네. 그 어떤가 해서 전화를 네.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라는 것도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좀 지금 올라갈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추가 매수 지금 네. 하면 좋겠죠. 근데 네. 아직 올라갈 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라면 앞으로 만약에 1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면 좀 답답하지 안 않겠어요?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해서 답답해 하느니 차라리 이 물량 그대로 좀 가져가다가 나중에 올라오면 그때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뭐 지금보다 좀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예. 위에 최근에 고점에 한번 나왔는데 7만 원 부근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죠? 예. 7만 원 정도 가격까지 다시 올라오면 아마 그때가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충분한 조정이 나왔고 매집도 충분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물량들이 미리 이제 많이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 7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한다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예. 당장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7만 원 오면 그때 할 때도 좀 물어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덕산 데코피아 네. 19,100원에 10%예요. 네. 19,100원에 10%? 네네. 19,100원이요. 이 기업도 매수는 올해 한 7월, 8월, 6월쯤에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쯤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졌네요. 예. 이걸 손절을 해야 되나 어쩌나 싶어서요. 지금은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쪽 때문에 이슈가 되면서 한번 딱 올라갔을 때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2차 전지 쪽이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 종목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좋으면 특정 종목들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예. 특정 몇 종목들만 계속 이제 그들만의 어떤 리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다른 종목들은 얘는 2차 전지인데 왜 안 올라갈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 특정 종목들만 가지고 올라갔을 뿐이지 다른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근데 네. 덕산데코피아는 2차 전지 쪽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반도체 쪽도 이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네. OLED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최근에 이제 올라갔다가 반도체 주들도 최근에 들썩 한번 했다가 다시 또 내려와 있는데 반도체 쪽도 다시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덕산테크피아는 2차전지 쪽으로 올라간 게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반도체 쪽으로도 아마 반등은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팔지 마시고 저는 네. 차라리 이 매수가 회복됐을 때 파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기회는 줄 것 네. 같으니까 이왕이면 네. 손실 없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떨어져 있을 뿐이지 이제 조만간 반등 주면 19,000원 왔을 때 그때 팔고 나오세요. 매수가 회복되면. 네. 네, 좀 기다려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 멘토님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되잖아요. 시간들도 약간 다릅니다. 뭐 1시부터 2시, 3시까지도 있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2시부터 4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 이 장소는 천안입니다. 천안 축구센터. 여기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천안은 역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사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많이 준비해서 갈 테니까 많이 오셔서 많이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이죠. 역시 내일 제가 천안에 가서 지금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고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외감 풀어야죠. 하반기에 풀 수 있을 거고 이 하반기에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고 올 테니까요. 아마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들 속이 좀 뻥하고 뚫리실 겁니다. 내일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까지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바로 유튜브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솔재지. 매수한 가격은 11,830원이고 비중 10%.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이번 실적도 안 좋았는데 연말까지 배당주로 들고 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배당주요? 11,800원. 그런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한솔재지 실적을 보면은 지난해까지 700억 정도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 들어서 실적 좀 좋진 않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2022년도에 배당을 물어보셨으니까 2022년도에 700원의 현금 배당이 있었고 2021년도에 600원. 보통 600원에서 700원 정도의 배당을 지금 이 회사는 해왔거든요. 거기다가 실적의 그 전에 물론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했던 거지만 아직까지 지금 보면 상반기가 지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반기까지 지켜봐야죠. 그리고 배당은 아마도 이 그 하반기 지금 원래 배당을 계속 주던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은 아마 올해 주주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배당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한솔재지는 그동안 배당을 꾸준하게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배당은 만약에 좀 작더라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배당을만 보고 들어가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한 가격대가 11,800원이면 주가는 그 전에라도 충분히 반등 나와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그냥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배당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12,000원 위에 올라왔을 때 그냥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12,000원 위로 올라오면 팔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빙그레네요. 빙그레. 자, 이 이름만큼 좀 웃을 수 있는 기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3,500원, 5%.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할까요? 43,000원,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밑에서 매수하셨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실 거고, 아마도 이제 반등 주다가 최근에 살짝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팔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상 여름철에 수혜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빙그레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여름철 수혜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마 단기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할까요? 언제까지 들고 갈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는 건 단기로 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45,600원 기억하세요. 45,600원 가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2차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2차 반등 때 나오시면 돼요. 목표 주가는 48,000원입니다.
하지만 손절가 잡아드린 45,600원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땐 단기 수익 한번 챙기고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동진세미캠. 자, 매수한 가격은 49,900원이고요. 비중은 15%네요. 49,900원에 15%. 회사도 지금 최근에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쵸. 주가의 지금 등락이 좀 심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가들이 이거 관련 종목들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이 저점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 상태에서의 흐름은 오늘 이후에 만약 월요일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회복되면 42,000원 정도 42,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아래쪽으로 잡았을 때는 일단 월요일장을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손절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다리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36,700원. 36,700원만 깨지 않으면 반등 시 42,000원에서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튜브 상담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미래컴퍼니. 미래컴퍼니. 네. 48,700원에 10%입니다. 48,700원에 10%요. 네네. 아,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언제 사신 지난 거예요? 목요일. 아유, 왜 사셨는데요? 응? 왜 오늘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왜 사신 거예요? 왜 이때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이때 사신 그때 겁니까? 제가 사고 나서 네. 56,000원까지 가더라고요, 갑자기.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회사 네. 살 때 뭔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아이고. 기침이 나오네. 네. 당황하신 거 아니고요. 뭔가 지금 네. 제가 또 물어보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당황하고, 그냥, 네. 저희들은 뭐, 이제 실적이 그렇죠. 좋다고 하고, 아, 방송이 실적 좋은 거 하니까. 맞죠. 그죠? 실적 좋은 건 네, 맞는데요. 그래서. 보세요. 실적이 좋으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실적 좋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다면 네. 이 회사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면 떨어져 있다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이미 올라갔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미 실적은 다 반영된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아차 싶은 거죠. 이미 주가가 네, 올라간 것도 아차 알고 싶네요. 있지만 그래, 예, 조금 예, 더 예. 올라가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떨어지니까 이게 좀 그런 거죠. 걱정이 되시는 건데 그럼 이 가격에서는 이제 한 가지 이 가격에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심장이 강해야 돼요. 강심장. 네, 심장이 네. 되게 강해야 돼요. 네. 나는 여기서 주가가 뭐 10% 20% 밀리든 난 상관없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20% 30% 손절을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반등 나오면 난 한번 세게 올라갔을 때 팔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조금만 흔들려도 너무 힘들고 나는 불안하고 이런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미래컴퍼니는 시청자분은 아마 후자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미래컴퍼니는 어쨌든 이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43,000원 가격 혹시나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네. 크게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43,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43,000원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 반등 주면 5만 원 정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팔고 나오시면 돼요. 예, 예. 이해하셨죠? 43,000원이 반등입니까? 43,000원 위에서 반등 나오면 5만 원에서 팔고 나오면 되고요. 만약에 네네. 43,000원을 위에서 반등 못 나오고 43,000원 가격을 깨고 내려오면 네. 그때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요? 코아스 캐몬 네, 17,600원, 17,600원에 네, 20%요. 20%요. 네. 코아스템. 자, 매수 가격이 17,600원이고 20% 비중 매수하셨는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한 2년, 3년? 그렇죠. 근데 그때 혹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저거 네. 공부가 없이 네, 그 유료방 종목이었죠. 그래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의 그 중요한 투자 팁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하루 평균 거래량 기준이 얼마인가요? 거래량은 20만 주 이상. 네. 네. 거래대금은 20억 이상. 자, 2020 기억하세요. 따라해보세요. 2020. 2020. 네, 2020 거래량 거래대금 딱 20입니다. 거래량은 20만 주, 거래대금은 20억 이상 되는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정확하게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아스템 캐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부족해요. 그러면 애초에 저는 그래요. 제 기준으로는 매수를 하기에는 적당한 기업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어때요? 그 당시에도 안 좋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말라 있죠. 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갑자기 뭐 이제 우리가 세력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탁 매수를 해서 확 올려주지 않는 이상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회사는 지금 이익이 안 나고 있죠. 그죠? 최근에 2020년도에 뭐 10억 이익을 잠깐 내기도 했었지만 이 회사는 참 답답하네요. 진짜. 왜 그걸 아이고 좀 아무리 비중도 이제 많아서. 아무리 이제 네. 방송에서 뭐 얘기를 하고 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본적인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들은 매수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리고 코아스템 캐몬은 지금은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팔 수 없어요. 그냥 가져갈 수밖에 없고 반등 나오면 그때 또 탈출을 해야 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한번 거래가 들어와 줄게. 거래가 들어와야 또 올라가니까. 이 종목은 반등 나오면 나중에라도 반등 나오면 9,000원 기억하세요. 9,000원. 9,000원. 네, 9,000원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 가격 올라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 가격은 이때 거래 들어오는 것과 이 뉴스들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판단을 다시 해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9,000원까지 먼저 올라오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 회사는. 아시겠죠? 네. 9,000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경남제약이요. 경남제약.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000원에 20%요. 2,000원에 20%요. 네,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닌데 사실은 네,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거 오래됐어요. 그쵸? 근데 중간에 혹시 수익이 안 나셨어요? 안 났습니다. 그 떨어지고 있을 때 사고 나서 계속 떨어졌군요. 올해 한 네네. 3월쯤, 2월, 3월 정도였나 봐요. 근데 이 네. 종목은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도 아니에요. 경남제약은. 그리고 지금 이익이 지금 안 나고 있죠. 지금 계속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 한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제가 볼 때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네. 아마 최근에 좀 반등 주면서 뭔가 좀 거래에 살짝 반응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반등 나오면 2,000원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때 감사합니다. 나오시면 돼요. 여기서 욕심 부리지 네, 말고 감사합니다. 2,000원 오면 그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더 좋은 비주얼은요. 더 좋은 비주원. 네, 아,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요. 35,000원에 10%요. 35,000원에 10%요. 예, 이거 지금 손실 중이었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종목은. 네, 그래요? 수익에서 나올 수 있어요. 수익 내고요? 네, 이 어느 종목이 정도 최근에 보면 어제 실적 발표하고 주가 올라갔죠. 예, 근데 예. 그 전까지는 계속 과거에는 굉장히 잘 올라갔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서 앞으로 예. 실적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목표 주가도 하향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더준비전은 이번에 올라오면 4만 원 예. 정도에 나오셔도 괜찮고요. 네. 저는 이제 목표 주가 일단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가셔도 괜찮으니까 수익 예. 내고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필에너지. 네. 네, 반갑습니다. 필에너지고요. 네. 102,000원이고요. 25%. 이거 어떻게 해요? 필에너지 지금 102,000원에 25%요. 네. 자, 지금 이 종목을 사실 102,000원이라면 이 회사 언제 사신 거예요? 7월 18일에 사신 거예요? 처음에 그 공모주 받았었거든요. 네. 공모주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처음에 보니까 좀 나쁜 생각이지만 처음에 올라가니까 다음날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네. 다음날도.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샀죠. 더 사셨어요? 그랬는데 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타기를 좀 했었는데 네. 그리고 오늘도 조금 물타기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02,000원까지 나타났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방송 보고 네.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 중에 지금 전화를 일단 이 드린 겁니다. 회사를 공모를 했으면 공모주로 네. 샀으면 사실 그 당시에 따블 났다고 지금 그때 당시에 뉴스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이익이 그래서- 나왔었는데 이익을 실현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네, 안 하고 그냥 또 추가 매수까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왜냐하면 다음날도 또 올라가니까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 한 생각을 가지 했었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평소에 제가 혹시 이 방송을 평소에 보세요? 자주 보십니까? 매일 봅니다. 매일 자주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상장 초기 기업들 대응하는 방법을 분명히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네. 그걸 모르신다는 건 그냥 넘겨보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한번 기억을 하세요. 자, 보세요. 네. 이 필에너지가 지금 상장 첫날 거래를 밑에 보면 가장 많은 거래가 언제 나왔나요? 상장 첫날 나왔죠. 네, 그죠? 첫날로. 상장 첫날 거래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비유를 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음식점이 신장 기업을 했다고 해보세요. 집 앞에. 그리고 사람들은 신장 기업 했으면 이제 시청자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음식 잘할까? 약간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처음에 네. 신장 기업 했을 때는 다 궁금해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개업을 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네. 그리고 나서 음식이 맛이 있으면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하지만 음식 맛이 없으면 어때요? 생각보다 별로다. 그럼 사람들은 발길이 뚝 끊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예요. 들어보세요. 신규 상장주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필에너지도 지금 첫날에 거래가 가장 많이 있었던 건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가 상장됐는데 와 좋은 기업이니까 상장됐겠죠. 그래서 거래가 가장 많이 몰린 거고 그 다음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첫날 이 봉 있죠. 이 봉의 저점과 네. 고점을 기준으로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저점을 깬다. 그러면 뭐예요? 이 종목을 보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첫날 봉의 고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매수해서 단기로라도 수익을 더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신 건 잘못됐다는 거죠. 주가는 이미 신호를 줬어요. 떨어진다라는 신호를 말이죠.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면 61,500원 이 최저점 이 가격 있죠. 이 가격을 네. 기준으로 해서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면 최소한 물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반등 나오면 일단 8만 원 정도 왔을 때 힘이 좀 약하면 그때부터 물량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어쨌든 반등 시에 잘 나오지 않으면 좀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 주가는 8만 원 1차 목표 주가 보고 8만 원 왔을 때 힘이 좀 있다 그러면 9만 원까지 조금 더 올려서 단계적으로 높여가서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처음 이해는 되는데 처음에 공모 됐을 때 매도 막 1000대 1 해가지고 그때 제 파셨어야 돼요. 생각에는 막 그때 파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걸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중요한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걸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혹시나 나중에 공모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날봉의 저점 이 가격 밑으로 이 가격 밑으로 빠지면 절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8만 원까지만 기다려 보면 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8만 원 기다리는 거고요. 아니, 네. 네, 안 되면 6만 1,5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물량 비중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저번에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전산업 물어보고 아, 그러세요? 예, 3일 전에 매도 잘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심택이고 예. 네. 37,100원에 30%. 37,100원에 30% 심택 사셨군요. 네. 이 종목 괜찮아요. 이 종목은 지금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실 심택 예. 회사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예. PCB. DDR5. 맞아요. 예. PCB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인쇄유로 기판이라고 얘기하죠. 예. 컴퓨터에 들어가는 초록색 기판. 그리고 심택은 이 회사는 국내 회사이지만 글로벌 기업이에요. 해외에 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 실적도 아주 좋았어요. 한 가지 최근에 주가가 한번 눌렸는데요.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면 이 회사 고점이 이렇게 여기에서 멈춰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점을 네네네. 보게 되면 저점이 살짝 내려갔어요. 그죠? 예. 보통 이 흐름을 제가 예전에 그 온라인 방송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흐름을 아래쪽 확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저점이 내려가는 걸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보지만 이렇게 고점이 딱 그 자리에 위치한 상태에서 저점이 내려가는 건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종목은 38,000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조금 더 저는 4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만 원이요? 네. 4만 원 그때 올라갔을 때 정리 잘 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한정기수처럼. 예. 네. 그리고 이거 종목 잘 알겠습니다.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4만 원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계속 네. 김영국 쌤 방송 듣다가 예. 네. 저평가돼 있다 해가지고 그 반도체가 네. 반도체 그러세요? 중에서 심택이 네. 제일 저평가돼 반도체 쪽 있다. 괜찮아질 그래 거예요.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잘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아직 오늘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제가 꼭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바로 내일이죠. 2시부터 4시까지 이 천안 축구센터 오프라인 강연회 일정 확인하시고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